자, 이어가지고요. 이제 역삼각 함수부터 출발하는 데이 7, 일곱 번째 날인데, 함수 파트 마무리 단계로 보시면 되고, 이 삼각 함수까지는 고등학교 때도 배우지만, 역삼각 함수 이후부터는 이제 대학에서만 배우는 함수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결국에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을지라도, 만나보긴 힘든 함수들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배우는 느낌으로 가는데, 이런 함수들까지도 이제 편입수학에 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배워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이제 새로운 걸 배우는 입장이니까 어떤 정의라든지 뭐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역삼각 함수가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왜 그런지를 좀 봅시다. 자, 일단 역삼각 함수는 뭐냐면은 정의를 좀 내리고 싶대요. 삼각 함수의 역함수를 역삼각 함수라고 한다랍니다. 그랬을 때 이 삼각 함수는 모든 실수 범위의 정의역에서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까지 읽어놓은 다음에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함수만 가능하냐면은 전단사 함수가 가능해요. 1대1 대응 함수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y는 sin x의 그래프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주기가 이제 2파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가 y는 sin x라고 보면은 지금 여기서 서로 다른 x 값에 y 값이 대응되는 구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같은 y-값으로 그래서 도식화를 시켜보면은 정의역의 서로 다른 원소가 이제 같은 데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단사 함수가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얘가 지금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라서 역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수학자들은 이 삼각함수를 쓰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함수를 정의를 하면서 역함수 자체도 같이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잘라버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이만큼으로만 정의를 한다라고 보면은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y값이 대응이 될 때 지금 계속 다른 쪽으로 대응이 되니까 이게 1대1 대응, 그러니까 전단사 함수인 상태가 되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랐을 때 지금 이 잘린 부분이 살짝 다루기가 애매한 게 이 원점에서 좀 먼 각도이기 때문에 뭐 파이부터 뭐 2분의 3파이다 뭐 이런 식의 각도의 범위에서 잘리게 되면은 뭔가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점 근처로 오게 되고 또 특히나 사실은 이걸 이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자를 수 있단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가면 이제 얘가 다시 감소를 하게 되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제일 넓은 범위 안에서 그 원점 근처에서 다루면서 이제 각도 자체를 좀 간단히 다루고자 어디로 정할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의 각인데 이 근처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원점 근처가 되면서 내가 이제 잡을 수 있는 전단사 함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범위가 되기 때문에 넓은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나머지 부분들을 다 지워버렸을 때 나머지를 이렇게 다 지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는 y는 sin x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는 드디어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제가 다시 y는 x라는 그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에 의해서 이제 대칭을 시켰을 때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y는 sin x에 대한 역함수. 그래서 이 불러주는 이름은 y는 아크 sin x다 이제 이렇게 부른다라는 스토리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들은요. 전단사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를 정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 잘라서 나머지 부분을 버리면서 역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그 자르는 길이가 가장 길어야 되면서 다루기 편하기 위해서 원점 근처에서 자르기 때문에 사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제한해서 자르게 된다랍니다. 자, 그래서 치역은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부터 1까지가 된다라면은 그 함수의 역함수는 x랑 y가 서로 바뀌는 거니까 이제 x의 범위가 y의 범위로 가고 y의 범위가 x의 범위로 갑니다. 그래서 밑에다 이 옆에다가 이제 미리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은 좀 그려줬으면 좋겠고요. 얘가 이제 y는 역함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승처럼 쓰는데 역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역함수를 의미하고요. 이제 얘를 읽어주는 방법은 arc라고 읽으면 돼요. arc, arc.
그래서 아크 사인 x라고 하면 y는 사인 x에 대한 그 역함수가 되고요. 이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사인 x의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라고 수학자들이 정해놓은 거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암묵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이 범위를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적당히 제한을 해서 역함수를 정의하고 있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크 사인 x를 읽는다 해가지고 지금 이 아크 사인 x, 아크 코사인 x, 아크 탄젠트 x에 대한 그래프들은 제가 옆에다가 따로 가져왔으니까 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려주고 좀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좀 보면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사인을 좀 생각하면 코사인은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쪽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로 제한을 해버리면은 얘는 거기선 또 전단사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원점 근처이면서 가장 긴 범위는 0부터 파이 사이의 범위가 되고 이거를 y은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은 지금 이만큼의 부분이 이쪽으로 가게 될 거고 다시 이만큼의 부분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y는 x에 대한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려진 부분이 이게 잘 나와 있고요. 이런 포인트들, 뭐 2분의 파이, 파이, 마이너스 1, 1, 뭐 이런 것들도 좀 잘 찍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는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도 역함수가 정의될 수 있고 그 탄젠트에 대한 역함수는 탄젠트를 좀 그려볼 건데 이 탄젠트가 원점 근처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정의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사이의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라고 하는 x값은 이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로 제한을 했는데 자, 이 사이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탄젠트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가 y는 x라는 직선이 있다라면은 무조건 이제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는 게 역함수니까 이렇게 대칭성을 갖고 퍼질 것이고 그럼 점근선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y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시면은 지금 이만큼의 그래프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좀 암기를 하고 있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역함수를 정의하게 하기 위한 x의 범위가 다 달라요.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 대해서 등호가 들어가는 범위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0부터 파이고 탄젠트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인데 등호가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점근선이니까 정의가 안 되는 점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정의역들 있죠. 이런 정의역들을 뭐라고 써주시냐면은 주치라고 써주세요. 주치. 사인의 주치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사인에 대해서 역함수를 정의하게 하기 위한 제한된 정의역의 범위다라는 거고 그럼 사인의 주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고 코사인의 주치는 0부터 파이 등호 들어간 거고 탄젠트의 주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에서 등호가 안 들어간 범위다 라는 거는 뒤쪽에서 계속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라. 이제 그랬을 때 역함수는 x의 범위랑 y의 범위였던 게 바뀌어가면서 정의가 되는 것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삼각함수에서 이제 일부 그래프를 잘라서 나머지를 이제 버려가면서 가는 그 정의하는 역함수가 된다. 이 정도로 좀 잘 이해를 합시다. 자, 뒤쪽에서 좀 내용 전개를 좀 해봅시다. 자, 참고표가 나와 있고요. 이제 주치라고 하는 거 방금 설명했던 게 다 잘 나와 있죠. 역삼각함수를 정의하게 하기 위한 삼각함수의 정의역을 주치라고 부르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주치를 외워주시고 자, 지금까지 오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아크탄젠트들에 대한 그래프를 좀 소개했는데 그 그래프들의 형태는 좀 잘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야지만 뒤쪽에서 뭐 극한계산이라든지 그 그래프를 활용한 이제 점에 대해서 함수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기가 편하니까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제한된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된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이건 좀 적어주세요. y는 sin x라고 하면은 지금 이 x 자리에 각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y 값은 숫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sin의 6분의 파이라는 각도에 대해서 6분의 파이 각도에 대한 직각삼각형에 대한 sin 값은 그 삼각형에서의 빗변분의 높이에 의한 숫자 2분의 1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y는 아크사인 x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역함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x에 들어가는 값이 숫자예요. 그럼 나오는 이 y의 값이 오히려
각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x랑 y 역할이 바뀌니까. 자, 그러면 설명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이 아크사인 어쩌구라고 하는 역삼각 함수의 값은 무조건 다 뭐가 되는 거냐면은 각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문제풀이에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외워주시고 잘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밑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면 되는데 만약에 역삼각함수가 들어있으면서 이제 어떤 값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전형적으로 편입수학에 많이 나오는 패턴이 되는데 역삼각함수가 들어있는 값을 구하는 문제는 풀이 방법이 역삼각함수가 들어있는 부분을 치환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치환을 했을 때 이 치환은 각도로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각도로 치환을 했을 때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일단은 역삼각함수가 들어있는 값을 구하는 해법이 된대.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은 좀 그거 위주로 가게 될 텐데 자, 일단 1번 동그라미 1번을 보면요. 이제 아크 코사인의 루트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어떻게 푼다라는 거냐면 얘를 이제 알파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일단 필요한 개념은 뭐냐면 f라는 함수의 입장에서 a를 대입하면 b라는 값이 나온다라면은 f 인버스라는 입장에서는 b를 대입하면은 a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그때 이제 요게 플러스가 이렇게 그 플러스가 아니고 함수가 되어주는 거고 반대로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얘가 이제 역함수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함수의 관계가 되면서 왔다 갔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알파로 놨을 때 이 아크 코사인은 코사인의 역수함수니까 역함수니까 이거를 아크 코사인을 넘겨주면은 얘는 코사인의 알파가 되고요. 이쪽은 이제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랑 얘가 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아크 코사인은 루트 2분의 1을 대입하면 알파가 나온다라면은 코사인은 반대로 알파를 대입하면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코사인 몇 도가 알파는 각도예요. 이게 좀 각도로 치환이 된 건데 코사인 몇 도가 루트 2분의 1인가요? 하면은 루트 2분의 1은 이제 2분의 루트 2니까 이게 4분의 파이다. 뭐 이 정도로 잘 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크 코사인의 루트 2분의 1 구해봤고 자, 마찬가지로 이거 알파다라고 하면은 탄젠트 알파라는 게 뭐예요? 1이라는 거니까요. 알파라는 각은 또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만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ARC는요. 뭘 말하는 거냐면 아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기 편하게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이걸 알파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알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3분의 2다. 이게 이 아크 사인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뭘로 바뀌었냐면은 탄젠트 알파로 바뀌었죠. 그죠? 탄젠트 알파로 바뀐 거야. 이게 알파니까. 자, 그랬을 때 탄젠트 알파를 찾는 방법은 사인 알파를 알고 있을 때 탄젠트 알파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뭘 그려주면 되냐면요. 직각삼각형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사인 값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 각도가 알파일 때 빗변분의 높이가 정의가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여기를 루트 5라고 말을 하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이다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탄젠트 알파를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를 가주면은 이게 루트 5분의 2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역삼각 함수가 들어있는 값을 결정하는 문제들이 된다랍니다. 또 해볼게요. 알파 잡으면 탄젠트 알파가 5분의 4라는 말이고 그러면은 알파 각도에 대한 삼각형이 있었을 때 5분의 4가 이렇게 잡히는 거고 그럼 제곱 25 제곱 16 더하면 41에 대한 루트가 빗변이 되어야지만 피타고라스 정리. 자, 이 상태에서 구하는 거는 코사인 알파로 바뀌었으니까 빗변분의 루트 41분의 밑변 해가지고 5를 말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지금 5번, 6번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좀 이제 뒤쪽에서 정한 다음에 다시 건너오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거는 좀 왔다 갔다를 해볼 건데 넘어가가지고 이 성질을 좀 먼저 보도록 합시다. 성질을 좀 먼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공식처럼 쓸 수 있는 역삼각 함수 안에서의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건데, 일단은 1번, 2번은 암기를 해주세요. 물론 다 외우는 거지만, 아크사인 X. 아크 코사인 x라고 해서 똑같은 게 들어가면은 그 덧셈에 대한 각도는 2분의 파이가 되고 마찬가지로 아크 탄젠트 x, 아크 코탄젠트 x 더하면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코시컨트, 뭐 시컨트, 코탄젠트에 대해서도 역함수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아크코시컨트, 아크시컨트, 뭐 아크코탄젠트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그래프를 제가 관찰하진 않죠. 근데 일단은 존재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좀 이제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사인의 역수함수 있죠. 얘가 이제 코시컨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크사인 x에 대해서 역수함수가 아크 코시컨트 x가 된다. 이거 잘못 썼어요. 코시컨트. 아크 코시컨트 x가 된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는 역수함수의 개념으로서 코시컨트가 존재를 하는 건데 역삼각함수로 가서는 아크사인이랑 아크 코시컨트가 또 역수는 아닙니다. 좀 헷갈리죠? 그래서 아무튼 이만큼은 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고 다만 뭘 활용할 수 있냐면은 4번을 먼저 볼 건데 네모라고 하는 삼각함수 표현 중간에 아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모가 있으면 이 네모랑 세모를 동시에 역수를 칠 수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크 사인 x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아크 코시컨트 x분의 1이다라고 쓰는 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걸 알파라고 두잖아요. 그러면은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게 지금 x이기 때문에 1분의 x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루트 1-x곱이 됐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사인 알파는 뭐냐면 x 그러면은 역수함수인 코시컨트 알파는 x분의 1이 돼요. 그럼 다시 이 알파라고 하는 건 역함수의 입장에서 아크 사인 x이자 아크 코시컨트 x분의 이런 식으로 뭘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삼각형을 그려가면서 바꾸지 마시고 그냥 이런 표현들을 이 사인의 역수함수로서 코시컨트가 됐으면은 이 뒤쪽도 역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은 자, 밑 옆에 써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아크 시컨트 루트 2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아크 시컨트 값을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왜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풀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아크를 중심으로 시컨트 역수함수 코사인으로 바꾸면은 뒤쪽의 숫자도 역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몇 도에서 루트 2분의 1인가요? 답은 4분의 8. 이런 식으로 푸는데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건 안 된다. 이것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응용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얘 대신에 뭘 할 수 있냐면은 아크 탄젠트 한 다음에 이제 x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코탄젠트 역수, x 역수.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쓰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답을 내는 것도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도 잘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뭐 물론 이게 바꾸면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그런 값을 제외를 하겠죠. 제외를 하는 건 맞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치사하게 이렇게 되니까 못 바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3번 동그라미를 하고 다시 앞으로 갈 건데 이 3번 동그라미는요 이게 이제 이런 공식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프로 이제 증명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잘 외워주시고 아무튼 자 그랬을 때 이 아크 코사인의 마이너스 x에 대한 처리를 좀 가지고서 이 공식을 쓸 거예요. 자 써보면 만약에 여기다 써봅시다. 아크 사인의 마이너스 x 아크 코사인의 마이너스 x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x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크 사인이랑 아크 탄젠트는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로 봐서도 기함수입니다. 그죠? 기함수랑 기함수. 기함수의 역함수였기 때문에 기함수. 자, 그러면 이 기함수는 기함수의 정의를 성질처럼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크 코사인은 그 코사인이 우함수일 때 우함수의 역함수인데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먹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이어놓은 다음에요. 아크 코사인에서 마이너스를 없는 버전으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넘겨가지고 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3번 동그라미는 이렇게 이제 같이 모아서 써주시고 그래서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에 대한 계산에서 마이너스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정하면 되겠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추가로 언급을 하고 다시 앞에 문제들을 풀면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5번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시면 돼요. 마이너스 아크 사인 그다음에 2분의 루트 3 해주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왜냐하면 사인의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얘는 아크 코사인의 마이너스인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파이 마이너스 이어놓고 마이너스 없는 버전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몇 도에서 루트 2분의 1인가요? 4분의 파이 그래서 답은 4분의 3파이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데에 대해서 앞에 이제 뒤에서 배웠었던 그 성질을 써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역삼각 함수에 관련된 값을 계산하는 데 확장을 했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뒤쪽에서 계속 많이 쓰이는 계산인 거니까 미리미리 좀 연습을 해둡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몇 개를 풀어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역삼각 함수가 들어있는데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치환을 하면 돼. 여기서 내가 알파, 베타 치환을 했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 있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뒤 위에 거부터 풀어야겠네. 위에 거부터 풉시다. 알파 치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고 계속 똑같은 방법이야. 알파 각도 삼각형 그리시고 5분의 3. 그럼 여기 4.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뭘로 바뀌었냐면 코사인의 2알파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됩니다. 200각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알파 각도에 대한 삼각형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가지고 가는 거고, 그럼 코사인 알파의 제곱은 5분의 4에 대한 제곱이고 빼기 사인에 대한 제곱은 5분의 3에 대한 제곱이다 해주면 25분의 16 마이너스 9 해가지고 25분의 7이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해주면 되고요. 계속 똑같아요. 알파 베타,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 그러면 알파 각도에 대해서는 탄젠트니까 2분의 1, 베타 각도에 대해서는 코사인인 거니까 2분의 1. 그럼 여기는 루트 5, 여기는 지금 베타예요. 이렇게 했을 때 코사인에 대한 게 2분의 1이고 그럼 여기는 루트 3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구하는 게 뭘로 바뀌었냐면 사인 알파에 플러스 사인의 2베타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여기 2는 냅뒀으니까. 이거 같이 치환하면 안 되나 할 수 있는데 되긴 하는데 그러면 좀 분수 표현이 떠가지고 좀 싫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역삼각 함수가 들어있는 부분을 치환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만큼 계산은 사인 알파는 이 삼각형을 보면서 루트 5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2 사인 코사인 200각 펼치시고, 그래서 루트 5분의 1 더하기 2 사인 베타 2분의 루트 3 이렇게 코사인 베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답은 루트 5분의 1, 그게 이제 5분의 루트 5가 되겠죠. 유리화. 그 다음에 약분해주면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더한 걸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고 어쨌든 이 풀이하는 방향이 어때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처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번 똑같아요. 알파, 베타, 역삼각 함수가 들어있는데 값을 구하세요. 역삼각 함수가 들어있는 부분 치환. 그럼 내가 구하는 건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를 더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랬을 때 이제 코사인 알파가 보니까 5분의 3, 탄젠트 베타가 4분의 1. 그러면 또 코사인과 탄젠트의 정의에 의한 삼각형을 그리시고 계속 이 절차가 똑같지. 5분의 3, 베타 4분의 1. 그러면 여기가 49, 여기는 루트 17.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그랬을 때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사인 알파에 사인 베타를 더하는 건데 그 결과가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5분의 4 더하기 루트 17분의 1이다. 뭐 이런 정도로 다 풀어봤습니다. 해가지고 답을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역삼각 함수가 들어있는 값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런 게 좀 헷갈리면은 앞에서 역함수 정의했던 거에서 여러 얘기들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익숙해져서 와가지고 다시 한번 다뤄보면은 좀 잘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가 역삼각 함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였고,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5번 문제가 또 비슷하게 나와 있으면서 이제 성질은 다 했으니까 저는 이제 일단 관계까지 한 다음에 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풀인데 어쨌든 역삼각 함수가 들어있는 값을 구하는 거니까 치환을 해주시고, 그때 이제 알파 베타는 각도예요. 그럼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건 2분의 1이고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건 3분의 1일 때 우리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이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탄젠트를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산 결과로부터 탄젠트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은 몇 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덧셈 정리에 의해서
펼쳐주시고 1 마이너스 이어지고 두 개 곱하면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삼각함수 공식으로 외우기로 했던 거였고,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한 다음에 여기서 1 마이너스 해가지고 두 개 곱해주면 6분의 1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계산을 좀 해보면 얘가 이제 6분의 5분의 6분의 5가 되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분의 파이라는 각도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내가 알파 베타로 치환을 했는데 이제 앞에 삼각함수가 있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구하라고 이제 그 치환을 한 결과에 앞에다가 아무거나 삼각함수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그 결과로부터 예상하는 쪽으로 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분의 파이다 해가지고 4번이다 찍어주면은 지금 2, 3, 4번이랑은 조금은 다른 흐름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결은 비슷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일단 대략적으로 역삼각함수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좀 여러 문제들을 풀어봤다 정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한 문제인데요. 어쨌든 뭐 루트 2를 대입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똑같은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위쪽에서 배웠던 공식에 의해서 얘는 2분의 파이로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답은 그냥 2분의 파이 이렇게 찍는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 그냥 외웠으면은 그냥 맞는 거고 안 외웠으면 틀리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 외워가지고 맞출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6번까지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 개념인데 삼각함수랑 역삼각함수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대.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자 x가 있어요. 근데 f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건너갔단 말이죠. 그럼 fx야. 근데 f 인버스라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 봅시다. 그럼 그 역함수에 의해서 다시 얘가 x로 돌아온다라면은 결국엔 f에 의해서 x가 가고 다시 걔한테 f 인버스를 해주면은 x라고 하는 얘가 갔다가 온 거니까 이게 x가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 함수랑 역함수가 소거되는 느낌으로 뭔가 약분되는 느낌으로 사라진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역함수가 정의되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삼각함수의 역함수인 역삼각함수는 삼각함수 전체에서 역함수가 정의되는 상황이 아니고 삼각함수에 대해서 일부만 제한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생겼던 부작용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역함수를 잘 다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자라는 거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 문제에서 사인의 3분의 7파인데 이거 좀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3분의 7파이라고 보죠. 그러면 사인의 3분의 7파이는 이렇게 가가지고요. 가서 여기가 사인의 3분의 7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가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뭔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3분의 7파이가 되는 게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가 역함수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아크사인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어떻게만 가능하냐면은 내가 이거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잘라가지고 이 안에서만 정의되는 함수로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얘를 역함수를 돌린 것이지 이 뒤쪽은 고려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만큼의 y값, 지금 사인의 3분의 7파이라 찍혀있는 이만큼의 y값이 나오게 하는 또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건데 여기가 3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비로소 여기를 사인의 3분의 7파이였는데 이거를 사인의 3분의 파이로 바꿨다라 봅시다. 그러면 사실은 같은 값입니다. 그죠? 주기가 2파이니까. 그래서 3분의 7파이를 대입한 결과랑 3분의 파이를 대입한 결과가 똑같은데 이게 사인의 3분의 7파이라고 이렇게 왔지만 역으로 갈 때는 이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3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주어진 각도로 제한을 한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이걸 이렇게 지워가지고 이제 우리는 3분의 파이다라는 식으로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위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 지금 보면 아크사인 어쩌고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각도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이만큼은 각도일 거고요. 이 각도가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놓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웠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x가 나오는 건 맞는데 그 x가
이 사이의 각도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게 된다면은 반드시 애초에 얘랑 똑같은 값을 가지면서 각도 단위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걸 하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3분의 7파이 대신에 사인의 3분의 파이 쪽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인과 아크 사인이 소거되게 하면서 3분의 파이다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거니까 그 사인의 주치로서의 그런 제한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뭐야? 사인 값이니까 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숫자는 어차피 이제 사인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그 x의 범위가 이렇게 지켜지면 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각도죠. 근데 이 아크 코사인 어쩌고라는 각도는 언제나 어디서만 나오는 거냐면은 이 0부터 파이 사이에서만 y 값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범위는 0부터 파이가 돼야만 하는 거고, 그럼 이거를 지우기 전에 확인할 게 이 x가 이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안 된다라면은 이만큼의 값을 동일하게 가지면서 각도 단위만 0부터 파이 사이에 들어오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워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숫자야. 그럼 이 숫자는 코사인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이거를 지켜가면서 나오면 된다. 결국엔 지금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 빨간 동그라미가 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크탄젠트는 둘 다 많이 나오는데, 아크탄젠트 어쩌고 라는 거는 각도죠. 근데 그 각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가 되는 거고, 왜냐면은 그게 이제 아크 탄젠트의 치역인데 그 치역은 y 값이 되는 것이고, 이 y 값은 아크 탄젠트 x에 대한 어디가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주치가 이제 치역의 범위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각도를 제한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버리고 역함수를 정의하면서 그 각도가 그 역삼각함수의 y값 치역으로 오고, 그 결국엔 치역은 삼각함수의 주치로 제한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탄젠트도 나올 수 있는데요. 탄젠트 어쩌고는 어차피 얘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 각도가 투입돼서 숫자가 나오고, 역삼각함수는 숫자가 투입돼서 각도가 나오고,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주치라는 범위에 의해서 잘라서 버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잘려서 살아남은 부분 안에서만 그 x값을 대입해서 y값이 나오고 등등을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좀 꼼꼼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이제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래프로 푸는 게 제일 적합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추가 아크 사인에 7분의 5파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와주시는 거고, 여기서 사인이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제한했냐면은 이만큼으로만 제한하고, 지금 나머지는 어차피 버려지는 겁니다. y는 sin x에 대한 정의를 했을 때. 근데 지금 구하는 게 요렇게 해서 얘가 5분의 7파이면 7분의 5파이면 이 간격이 7분의 2파이예요. 파이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만큼의 값이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는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7분의 5파이라는 각은 주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럼 같은 값을 갖는 각도 여기죠. 7분의 2파이라면은 지금 이 사인의 7분의 5파이는 사인의 7분의 2파이랑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만큼의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7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렇게 지워가지고 답을 뭘로 내면 되는 거야. 7분의 2파이로 내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역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이 사이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문제를 하나 추가로 다뤄보면서 이쪽에서 관계를 좀 봤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정도로 보시고, 또 이 안에서 막 뭐 문제 풀겠다고 뭐 이런 관련된 거 뭐 100개 풀고 이렇게 하시면은 뒤쪽에 진도 진행이 안 되고, 뒤쪽에 진도를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이런 이제 배웠던 개념들이 조금 더 자리 잡히는 그런 과정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일단은 진도 진행을 하셔야 되고, 다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뒤쪽에 해봤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해도가 한 7, 80% 정도 되면은 뒤로 쭉 가면서 진도 진행을 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누적해서 복습해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이제 이 진도 진행의 속도 자체를
늦춰가면서까지 복습은 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다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복습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좀 대략적인 복습을 해나가면서 일단 쭉 진도를 찔러 가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나는 다시 누적해서 복습할 거야 라는 식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 많은 부분이 막힌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약간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와가지고 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나가는 게 좋긴 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료로 쭉 공부를 해도 뭐 크게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연습 문제 자체를 또 많이 풀어가면서 해나갈 것들 뭐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금 더 공부해 나갈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조금 잔소리 해봤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쌍곡선 함수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